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12번째 책 맛보기입니다. 최참판댁 사람들은 재물은 향유했지만 그 이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양반이고 부자라고 해서 노여움과 슬픔이 없지 않았습니다.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삶은 빈부격차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나 봅니다. 이번 책 맛보기에서는 지독한 가난에 쪼들리느라 자기 존재 전체를 일에 파묻어야 했던 함한댁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함한댁은 최치수 살해범 김평산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19세기 말 이 땅에 유교 문화가 주입한 여자의 아름다운 덕행을 선망했던 여자입니다. 평소 무척 조신했던 함한댁은 남편이 살인자가 되자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써 자기 의지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재물에 대한 집념이나 덕행에 대한 집념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은 집념이 야기할 수 있는 파괴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생전 함한댁이 쉼없이 품삯받는 일을 했던 이유는 가난 속에서 남편 김평산을 깍듯이 섬기고 두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함한댁은 품삯에 연연하다 보니 일 자체의 재미나 보람을 누릴 처지가 되지 못했고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 풍경을 즐길 여가도 없었습니다. 함한댁에게 일은 오로지 현모양처로 살아가기 위한 일원이었을 뿐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쾌감이나 영혼 정화를 느꼈던 적은 없었을 듯합니다. 유교가 제시한 모범적인 여자상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던 함한댁은 삶의 명랑함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함한댁은 진정 이야기책에서 읽은 현부인을 본받으려 했고 부덕을 닦는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었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똑똑한 사람도 제 남편같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었다. 함한댁은 평산의 상습적인 구타로 피멍든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할 때가 허다했습니다. 사람 아닌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도 원망하는 말 한마디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귀한 계란은 남편 밥상에 정성껏 올려졌습니다. 평산은 가부장제의 부정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몰염치한 가장이며 양심 없는 철면피였습니다. 평산은 어쩌다가 연민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함한댁은 밤이면 배틀에 앉아 눈 아프도록 길쌈을 하고 낮이면 혼자서 목마름을 참아가며 기진맥진 밭일을 했습니다. 명절 때면 봉순내를 도와 최참판댁 식솔들 옷을 짓기도 했습니다. 두만네 딸 선이가 시집갈 날이 다가오자 신부 옷을 지으러 두만네에 들렀습니다. 고운 명주옷감을 펼쳐놓고 마름질을 하는데 함한댁은 자신이 신부였던 시절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중인 신분인 함한댁이 무반이긴 하지만 양반과 평산에게 시집을 올 때는 신분 상승의 안락함이 소박하게 남아 예비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사람 두만네에서 품삯받는 일을 하는 처지가 되어 있으니 함한댁은 불운한 자신의 처지가 노엽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상한 자존심을 고추세우고 싶어서 그날 함한댁은 평산을 더 치받들고 두둔했습니다. 그런 함한댁이 두만네는 딱하기도 하고 밉기도 했습니다. 함한댁은 숨을 모아 쌓았다가 기어이 장기침을 한다.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괴로운 기침을 한다. 성님, 그러지 말고 읍내 약국 가시이서 진맥 한번 해보는 기 좋겠소. 첫째, 사람이 살아야제요. 피를 쏟아감서 배만 짜면 웃잘겠니까? 피를 쏟고 까무라쳤다면서요. 이번에 우리 일 안 하신 셈 치고 약첩이나 잡수이소. 성님 것 집배가 가루가 되게 일하다가 여차하시면 웃잘랍니까? 늘 신세를 지면서 큰일 때마다 부조는커녕 삭슬 받고 일을 하니 자네 볼 낯이 없네. 끼니 있기도 어려운데 약은 무슨. 영은 하늘에 달린 거고 지압이 섬기는 지엄이 도리를 잊어 쓰겄나. 아무리 병이 들었기로써니 행세하는 집안 여자가 제목을 약을 제 손으로 지어오는 법은 없느니라. 함한댁은 잘라 말한 뒤 입술을 꾹 다물었다. 깻잎파리 같은 좁은 얼굴은 더없이 쌀쌀해 보였으며 험한 일에 못이 박히고 뼈마디가 솟아오른 손은 노여움을 참는지 떨고 있었다. 몸이 아파졌다는 것은 덕행의 실천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노라 하는 의지의 과인과 덕행의 과시가 그녀의 고유한 생명력을 말라가게 했는지 모릅니다. 함한댁은 인습의 희생자인지 덕행의 모범자인지 헷갈립니다. 자아 도취자인지 자기 학대자인지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함한댁은 자신의 몸에게는 덕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사했습니다. 함한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바르고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르고 착하고 영리한 사람이라 여기며 현모양처인 자신의 희생과 헌신은 무조건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은 혹 아닐까요? 함한댁은 자기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삶을 개척하고 영위할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함한댁은 조신한 현모양처여야 했으므로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오로지 홀로 문제를 해결하고 홀로 인내할 뿐이었습니다. 함한댁이 속내를 가식없이 드러내고 간혹 어리광도 하고 불평도 툭툭 던지는 안악이었다면 평산이 공감하기에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함한댁에게 평산은 알맞은 때를 만나지 못해 그 한탄을 술과 노름으로 푸는 안타까운 양반이었습니다. 그 평산을 치수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냥에 관심을 갖게 된 치수가 강포수를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평산은 엉거주춤 눈치를 살피며 굽신거렸고 최치수는 위풍당당 정중하고 늠름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물러나오는데 평산은 자기 신세가 괜히 서러웠습니다. 평사는 명색이 양반이니 의젓하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전락하여 상사랑과 다름없이 된 자기 본색을 드러내어 애당초부터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할까 그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평사는 저도 모르게 굽실거리고 손짓 몸짓해가면서 짓거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본시 주접스러워 그렇기도 했으나 차츰 그는 그대로 울분이 치솟았던 것이다. 최치수의 지체, 최치수의 재물, 최치수의 학식, 최치수의 오만 그런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덩어리가 되어 자신은 그 밑에 짓눌려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그를 슬프게 했고 걷잡을 수 없게 안정을 잃게 했던 것이다. 평사는 최참판댁을 물러나왔다. 가래침을 도두어 칵 뱉는다. 주모한테 수모를 당할 때도 평사는 웃었었다. 노름꾼 패거리한테 문매를 맞았을 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두었었다. 마을에서 멸시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평사는 코웃음을 쳤었다. 그러나 최참판댁에서 물러나는 평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 돌았다. 비통한 평산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감싸고 도는 사람이 함한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일하느라 그 바쁜 와중에도 평산의 옷차림새가 양반답게 번듯할 수 있도록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한댁은 평산이 서울 양반 조중구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양반이 양반과 어울리니 흐뭇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양반답지 않은 두 양반을 한통 속으로 엮어 빈정대고 야유하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평산의 허풍을 믿어주는 사람은 함한댁 혼자였다. 서울 양반과 어울려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함한댁은 더욱 뼈골이 빠지게 길쌈을 들일을 하고 삭바느질을 하고 그러는 한편 남편에게는 땀내 나지 않은 입성을 때묻지 않은 버선을 하며 마음을 썼다. 용이 구름을 못 만나면 등천을 못하는 법이지 그분도 한이 왜 없겠나. 그러니 노상 울분에 차서 술을 마시고 손장난도 하시고. 그런 평산이 용이 등천한 양반 본색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부 막달레가 평산의 큰아들 거북이를 콩서리꾼으로 지목하자 그 응징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난쟁이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막달레는 이전에 탐스러운 호박도 도둑을 맞았던 터라 우물가에서 함한댁을 만나자 떠들썩하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모든 소행이 이민의 짓이었지만 막달레는 거북이가 한 짓으로 오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아닐 것입니까? 남자 없는 과부는 죽어도 좋다 그 말씀이여. 없으이 여기는 게 더 서럽소. 어젯밤에도 우리 밭에 콩을 낱낱이 훑어서 낭태질을 해놨다 말입니다. 자식은 인력으로 못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도 참을 만큼 참하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함한댁은 인정사정 없이 거북이에게 매를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도벽을 반드시 바로잡고 말리라 사생결단을 낼 어미 마음으로 매를 들었는지 양반가의 안사람으로서 상사람 막달레로부터 자식 험담을 전해 듣자 자존심이 상해서 매를 들었는지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양반 평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양반의 자식 거북이를 중인 신분의 함한댁이 매질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양반 거북이가 상사람 막달레의 물건을 설사 훔쳤다 하더라도 그건 철면피 양반 평산에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평산은 지체 없이 막달레를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진 평사는 몸을 돌렸다. 양반과 상놈 사이의 시비는 성립될 수 없다. 징이 있을 뿐이다. 그는 남자 없는 집안, 난쟁이 막다리만 있는 막달레 집 마당 안으로 쑥 들어섰다. 뚜벅뚜벅 막달레 앞으로 다가간다. 주먹을 쥐고 막달레 볼을 친다. 다시 주먹은 막달레 코를 쳤다. 코에서 피가 쏟아진다. 막달레는 코를 막아주며 도망치려 했다. 평산이 달아나려는 막달레한테 발길질을 했다. 쓰러진 막달레의 코에서는 연방 피가 쏟아진다. 동네 사람이 모여들자 그때야 평산은 으름장을 놓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며 한탄하고 침을 뱉고 혀를 끌끌 찼다. 아무리 상민들이 들고 일어나봐야 양반들 행패는 여전하고 개백정 같은 놈, 직간 놈이 양반은 무슨 놈이 양반. 제 기집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남의 안악을 쳐.
약자 막달래는 양반 평산이 휘두르는 강자의 폭력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평산을 못 본 척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마을의 분위기를 감지한 평산은 객주집과 노름판 언저리를 더더욱 얼쩡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치수를 해칠 흉악한 일을 꾸미는데 더 골몰했는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평산은 사람을 살해한 파렴치한이 되어 관가로 끌려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평산이 양반다운 면모를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했던 함한댁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양반이 양반을 살해하다니 함한댁이 보기에 양반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양반 평산이 한 것입니다. 함한댁은 마당과 살구나무에 목을 메고 죽고 맙니다. 거북이와 한복이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두 아들은 아직 자립하지도 못했는데 어미압이 없는 세상을 어찌 살라고 함한댁은 죽음을 택한 걸까요? 체면과 수치심이 모성을 안중에도 없도록 만든 걸까요? 과부가 되어 살인자의 자식들을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걸까요? 엄전하게 살아온 함한댁이 치욕감을 떨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던 걸까요? 혹시 남편의 극악무도한 죄를 대신 갚는 것이 지엄이 된 도리라고 여겼던 걸까요? 남편과 함께 죽어 연료로 인정받으면 자식들의 앞길이 조금이나마 순탄하리라 내다봤던 걸까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죽음을 자초한 함한댁이 모진 어미인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비에 흠씬 젖은 채 시체가 되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어미의 모습을 목격한 두 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비에 젖어서 눅진눅진해진 새끼줄을 잡아 끊고 치마를 둘러쓴 시체를 윤보와 영팔이 끌어내린다. 윤보가 후딱후딱 두드려 맞춘 관 속에서 비로소 휴식하는 함한댁. 함한댁의 저승길을 전송하는 사람은 없었다. 윤보 영팔이, 용이, 한조 서서방이 그저 따라오고 있었다. 훨씬 더 뒤떨어져서 거북이와 한복이 따라온다. 함한댁을 묻고 흙무덤 짓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추위의 얼굴은 먹빛이었고 손은 얼었다. 윤보가 손을 털고 물러난다. 윤보는 거북이를 불렀다. 거북아,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나? 열일이다. 그러니까 너가 어머니 돌아간 날은 2월 16세라 말이다. 여기가 네 어머니 산소고 알겠나? 그냥 뻗치고 서 있던 거북이 순간 몸을 날렸다. 마치 소가 머리를 숙이고 불이 목표물을 겨냥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소나무 둥치에 가서 머리를 쳐박는다. 제 머리를 쳐박고 또 쳐박으며 산이 울리는 통곡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용이 쫓아가서 거북이를 잡는다. 솔 옹이에 찍힌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어미의 죽음 앞에서 거북이가 통곡을 합니다. 어미의 가혹한 매질을 당했던 거북이에게도 어미는 어미인 이유만으로도 때때로 기대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었던 것일까요? 어미의 매질에서 아슴푸레하게나마 사랑의 기운을 느꼈던 것일까요? 매질을 당하면서도 어미 자식 간의 정이 지탱되고 있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난날 저 역시 매를 들었던 어미였던지라 거북이의 쟁쟁한 통곡은 오랫동안 가슴을 우겨 팠습니다. 거북이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를 봐왔습니다. 그 자신도 매질을 다반사로 당했습니다. 그런 거북이에게 폭력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을까요? 거북이는 봉순이를 놀리다가 이마를 돌로 쳐서 기절시키고 맙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거북이는 함한댁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함한댁은 거북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폭력성의 싹을 싹둑 잘라내고 싶었을 듯합니다. 함한댁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을까요? 함한댁은 거북이 멱살을 잡고 방 안에 끌어들여 문고리를 걸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너 죄가 아니고 내 죄 먹었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죽어서 너는 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는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야겠다. 자, 너랑 나랑 한 끝에 목을 메고 죽자 알겠느냐? 이민에 가한 도둑질을 거북이가 누명을 쓴 날 함한댁의 매질은 과도했습니다. 함한댁은 거북이를 방에 떠밀어 놓고 문고리를 걸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거북이를 매질할 때 함한댁은 척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절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함한댁 그 자체로 살아본뜩입니다. 거북이가 훔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함한댁은 악에 받쳐 아랫도리를 후려쳤습니다. 거북이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훗날 거북이의 삶에는 밀정, 매국노, 겁탈, 살해 등과 같은 단어가 그의 삶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함한댁은 미친 듯이 아이를 때린다. 아랫도리고 어깨 쭉 쥐고 가리지 않고 매질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다. 거북이는 고함을 지르면서 방 안을 헤매었다. 밖에서 평산의 노성이 울렸다. 함한댁은 더욱 세차게 매질을 하였다. 방문이 우지끈 넘어졌다. 거북이는 넘어진 문을 밟고 비호같이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사지를 파들파들 떨었다. 함한댁은 부러진 매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함한댁의 노여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주민 신분인 자신이 두둑한 결혼 지참금을 갖고서 양반가의 시집을 올 때는 양반댁 안방마님으로 대우받으며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시집잘 간다는 갈채를 받으며 혼인을 했건만 기대에 부푼 신부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친정에서 갖고 온 재물은 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에 쪼들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건만 양반 평사는 돈 한 푼 벌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태주기는커녕 뜯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남편 평산에게 덕행이 출중했던 함한댁은 사람이 아니었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짓밟아 주고 싶은 한낱 무기력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두들겨 패도 되고 실컷 부려먹어도 되는 비천한 종일 따름이었습니다. 함한댁은 자신의 의지로 현모양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어미가 그리워서 작은 아들 한복이는 철새처럼 평사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한복이를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그 중에 평산에게 무도한 폭력을 당했던 막달래도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한복이는 마을에서 일을 거들어주고 그 대가로 엽전을 받으면 소중하게 모았습니다. 덕행을 실천하다가 죽은 어미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싶은 것이 한복이의 꿈입니다. 비석 세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양반의 후에 한복이는 머슴도 살고 품삯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복이의 미래에 동반되는 단어는 착함, 착실함, 화해, 회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훗날 한복이는 독립운동 자금 전달책이 되어 일제 앞잡이 거북이와 제외합니다. 책맛보기를 접으며 한복이의 모습을 남겨봅니다. 한복이는 철새같이 평사리에 나타나곤 했다. 나서 자란 마을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 컸었는지 모른다. 한복이 마을에 오면 두만네 야문에 막달래 돌아가며 먹여주고 재워주었다. 어린 방랑자, 철새같이 옛 둥우리를 잊지 못해 찾아오는 한복이를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엾게 생각했다. 한복이는 바지끈에 매달아 놓은 엽전 두잎을 길상에게 보이며 웃었다. 영팔인의 소를 며칠 동안 먹여주었더니 엽전 두잎을 주더라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한복이는 차츰 벌어서 보태어 자기 어머니 산소에 비석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